정릉 시장에서 이제 육곡간 정육점이랑 이제 카우보이 축산이라는 유통업체랑 도이칠란드박이라는 이제 샤키테리 전문점을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장건희라고 합니다. 지즈네워크의 양입니다. 청년사례발전소의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인데요. 상인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그냥 상인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청년사례발전소가 정릉시장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릉시장의 상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뭐 잘 살고 계신지 혹은 뭐 힘드시진 않은지,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뭐 창업하기 앞서서 뭐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면에서 또 유익한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옆에 육곡간의 대표님을 모셔왔는데요. 육곡간이라는 정육점을 네. 창업하기 전에 네. 하셨던 일이 뭘까요? 이제 원래 전에 대학을 이제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설계업 쪽에 있었어요. 그럼 거기를 그만두고 왜 갑자기 정육점을?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원래 이제 사업을 하셨었는데 철강업을 하셨는데 이제 부도를 맞고 이제 병을 얻으셔가지고 조금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 하나만 먹고 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월급이 돈이 필요하게 돼서 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장사가 있고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전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을 한 건데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력이 조금 이제 경쟁이 좀 약한 업종을 찾았어요. 기피 직업을 선택을 하면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 자본이 좀 적은 업종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보다 보니 이제 기술직이 필요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기술로 장사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을 찾다가 정육점에 오게 됐죠. 아니 정육점이 그 설비나 이런 게 크게 필요가 하지 않나요? 막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다 이제 손으로 이제 칼질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 이제 기술직에 가깝죠. 그러면은 그런 기술은 또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릉시장에서 배웠어요. 아, 정릉시장에서? 네. 정릉시장에 그럼 정육점에 네. 처음에 취직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서 처음 일을 배웠어요. 아, 지금 하고 계신 육곡간 자리가 네. 예전에 일하던 정육점 자리예요? 네. 아, 그럼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상황만 바뀐 거고. 네. 직원에서 사장으로. 네, 그렇죠. 배우면서 일하고 막 이러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일만 하고 살았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좀 빨리 필요했죠. 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일 빠른 게 빨리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일하면서 배운 게 정육 기술의 이제 뭐 전부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거의 전부죠. 전부인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특별할 거는 없어요. 이제 정육기술이라는 거는 거의 정말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서 이제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가 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뭐 건강한 부위들을 선호를 하는 추세로 변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그런 정육 기술을 비우는데 대략 성인 남성 기준 네.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매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3년이면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배운 이제 케이스기는 한데, 근데 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저는 보통 평균 하루 근무 시간을 15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3년. 네. 그리고 뭐 휴무도 없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은 그러면 고정적으로 드는 고정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나 뭐 네. 인건비나 네. 그거 외에 뭐 고정적으로 드는 게 또 따로 있나요? 아니, 정육점은 특별히 그렇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재료인 그 고기만 있으면 네, 그렇죠. 다 대부분 뭐 전기세가 다겠네요. 그럼 거의.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세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크기의 그 한 마리 네. 한 마리가 들어오면 네. 그게 대략 매출로 얼마가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네. 그 매일매일 시세 변동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요일별로도 시세 변동이 있고, 그래요? 네, 그 시세 변동 차이가 크게는 이제 거의 한 2배, 3배도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딱 얼마다라고 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삼겹살을 월요일 날 살 때 말하는 게 10,000원에 샀으면 네, 금요일 날 살 때 막 2만 원일 수도 있다는. 제가 살 때는요. 아.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고정 단가를 책정을 하죠. 왜 손님들이 이제 헷갈리니까. 그러면 순서가 육고간이 제일 먼저 생긴 거고, 네, 그다음에 카우보이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도이칠란드 네. 가게 생긴 거고. 가게를 3개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럼 일을 어떤 구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우보이 축산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요. 거기는 이제 납품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소비자와 만나는 곳이 아니고. 네, 식당에 이제 납품 전문으로 하는 가게랑 6시에 카우보이 축산을 가고, 네. 이제 거기서 물건 이제 발주 들어온 거랑 물건 나갈 거 한 번씩 확인하고, 그 다음에 8시 반에 육고간에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날 매일매일 돼지소가 들어오거든요. 그 돼지소 이제 품질 검사 같은 거 하고, 이제 하자 있으면은 하자육 반품 처리 같은 거를 다 끝내놓고 나면은 이제 거의 한 11시 가까이 돼요. 그럼 그때 또 도이칠란드를 들려서 이제 업무 지시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한숨 자죠. 그러면은 거의 지금 관리직이시네요? 네, 거의. 지금은 이제 관리 위주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꽤 그러면 어떤 타격이나 뭐 이런 게 있진 않으셨는지. 이제 오히려 육고가는 타격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네, 운영 자체를 이제 단골 위주로만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좀 힘든 상황에서 단골 분들이 이제 많이 와주셔서 이제 더 잘 됐죠. 오히려 매출이 네. 조금 오른. 네, 많이 올랐죠. 그러면 반대로 뭐 카우보이는 이제 카우보이가 가장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식당에 네, 고기를 넣는 곳이니까. 네, 거기는 이제 한때 폐업을 고려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살아남아서 지금 계속 또 하고 계신데 네, 코로나를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나요? 어떻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이제
식당 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식당 업주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는 물건값에 대해서 별로 이제 고민을 안 하고 열심히 장사만 하시던 분들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네. 그 물건 단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식당 그 고깃집 주인분들이 네, 원가 고민하는 것 때문에 고기를 어디서 받아오는지 막 신경을 쓰시는 그 틈을 타서 네, 그때 저희가 아. 이제 최저가로 공약을 많이 했죠. 좋은 고기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카우보이에서 납품하는 고깃집 네. 업체 수가 업체 수가 코로나 전에는 네. 이제 80개였어요. 코로나 전에 80개. 네. 근데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납품 업체가 지금 202군데가 됐죠. 거의 뭐 2배 이상. 네,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와. 다른 상인분들은 조금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장님은 새로운 가게를 또 여셨어요. 도이칠란드 박이라는 이게 어떤 가게죠? 이제 샤키테리 전문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뒷다리살 부위는 이제 비인기 품목이다 보니 이제 가격이 많이 싸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되게 네. 삼겹살에 비하면 네. 완전 저렴한. 아무리 비싼 돼지를 써도 뒷다리살은 싸요. 근데 그게 남주기가 좀 아까워서 이제 제가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지금 이 정릉 시장에 있는 거죠? 네, 시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장사가 잘 되시나요? 그게? 장사는 이제 만족할 만큼은 되고 있어요. 왜 이 가게가 지금 정릉 시장에 다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왜 하필 정릉 시장에 계신 거죠? 이제 정릉이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태어난 이제 동네고, 고향. 네, 이제 토박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봉사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릉 분들만큼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니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그래도 저로 인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통 구조상 마트는 수수료를 떼는 데가 많아요. 거기 입점해 있는 거니까. 네, 마트에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만큼 물건을 같은 물건이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마트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일반 로드샵보다는 시장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한 곳이 시장이기도 한데 잘만 하면 제일 크게 잘 될 수 있는 데가 시장이기도 하죠.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느끼게 된 건데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만만히 보기가 쉬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인터뷰를 보는 이런 구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네네. 이제 막상 들어와 보면은 훨씬 더 경쟁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오를 많이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정겹고 푸근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막 네. 냉정하고 약간 이런 정글 같은 곳이군요. 네, 시장이. 약간 그런 개념이 좀 크죠. 그러면은 뭐 시장은 약간 그 상인들이 네, 관계를 좀 맺잖아요. 네, 막 되게 좀 정겹고 네. 서로 막 다 인사하고 뭐 하는지 다 알고 네. 막 이런 좀 가까운 사이들인데 사장님도 그런 관계가 좀 구축이 돼 있나요? 시장 안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시장 상권 활성을 위해서 네. 뭐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 이제 같이 가자 협동조합이라고 젊은 상인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네. 이제 조금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사업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시장 상인분들이나 뭐 시장 자체 관계 뭐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부분이 많죠. 그러면 젊은 분들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네. 그런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걸 좀 이제 권고하고. 그쵸. 잘 구축해 나가는 게 음. 이제 좋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데, 근데 또 그게 주가 되기 위해서 너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장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심은 내 가게, 네, 그게 내 손님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죠. 중심이 되어야 하고 네. 그 이후에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상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건 네. 너무나 좋은 일이다. 네. 이 정육 관련된 어떻게 뭐 사업 같은 걸 계속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으신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쉬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일을 쉬려면 이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어머니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남들보다 2배 이제 고생하는 만큼 이제 2배 빨리 벌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빨리 해서 이제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포기했던 이제 꿈.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건축학과 건축.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건축 설계 일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걸 빨리 압축시켜서 성공을 하고 네,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다. 그렇죠. 아,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꼭 그렇게 되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뭐 제가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어떤 소감 같은 게 또 있으실지. 그냥 저의 뭐 특별할 것 없는 노하우지만은 이제 이런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조금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저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저보다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6시에 일과를 시작하면 문 연 가게들은 반 정도는 문을 열어 있어요. 그 6시에도. 네. 그리고 제가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때도 문이 열려 있는 가게가 한 반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남들 다 뭐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열심히가 얼마나 열심인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준의 열심인지 이제 그게 절대적인 열심인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잘 되려면 그만큼 노력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정도는 와야 되니까. 오늘 또 막 늦은 시간에 또 나오셔서 네, 이런저런 얘기도 즐겁게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로 인사를 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